네, 보신 것처럼 세계 스마트폰 3위 업체로 성장한 중국의 IT 업체 화웨이가 국내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내 업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어제 쇼케이스 현장을 직접 취재한 박상률 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화웨이라는 중국 업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중국의 IT 통신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드는 그런 회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 통신 장비 업체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저희 작년 방송할 땐 2위였었는데 이제 1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매출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14년 매출이 32조 원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거의 62조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두 배씩 이게 튀게 되는 정말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뭐 참고로 1987년도에 자본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이제 렌 정페이라는 뭐 입주전적인 인물이죠. 네. 이분이 만들어서 이제 28년 만에 통신 장비 업체 1위가 된 회사. 스마트폰 분야만 따로 떼어내면은 현재 삼성, 애플 빼고 세계 3위.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화웨이 기업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됩니다. 네. 이 화웨이가 국내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가졌는데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네. 국내에서 지금 중국에 들어오려는 기업 중에 가장 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화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취재진의 열기도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화웨이 코리아의 켈빈 딩 대표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진 않지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이 표현이 좀 겸손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틈새 시장 공략이라는 이 애둘른 표현이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한국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뚫고 나가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화웨이가 지난해에 이미 한번 스마트폰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시를 한 적이 있는데 별로 안 됐습니다, 장사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좀 워낙 소비자들이 깐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한국에서 이제 미디어 행사를 열면서 어떻게 좀 출시를 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앞으로 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이 쇼케이스 의미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전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 쇼케이스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실은 당분간은 잘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삼성전자, LG전자, 뭐 양대 스마트폰부터 가전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런 곳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마 중국 특유의 만만대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화웨이도 뭐 단기에 승부 내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발 들여다 놓고선 정말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한국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메이트 S 모델도 그 자체에서 뭐 선풍적인 인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국내 SK텔레콤이라든가 뭐 통신업체하고 연도 맺고요. 네. 아마 이런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서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화웨이 제품들도 직접 보셨을 텐데 뭐 성능이라든지 가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스마트폰 매장에 가면 다 만져보고 이렇게 사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빠른지 잘 나오는지. 근데 사실은 매장 가서 새 제품을 딱 만져보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이든지 다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가서 직접 만져본 제품들은 새 제품이니까 다 좋았습니다. 당장 뭐 이게 안 좋다, 나쁘다를 따지긴 좀 애매했는데, 다만 이제 뭐 지문 인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생겨났을 때는 우리가 보자마자 이거 되게 좋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화웨이 제품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혁신이라고 할 만한 제품은 없었고 이제 역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다. 그래서 경쟁력은 어디까지나 가격에 좀 국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이 좀 삼성이나 애플이랑 비교를 해서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가격이 일단 지난해에 한번 화웨이가 LGU 플러스와 손을 잡고 국내에 출시를 했던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공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일단 차치를 하고라도 SK텔레콤과 최근에 그 구글과 LG전자와 합작을 했던 넥서스 6P라는 제품을 새로 한번 내놨거든요. 이게 현재 60만 원 선대에 출시가 됐고 SK텔레콤의 통신보조금 지원금까지 합하면 한 40만 원대 선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국내에서 지금 LG와 삼성이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이 한 7, 80만 원대에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가격이 한 2, 30만 원 이상 싸기 때문에 사양도 좋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몰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또 이 화웨이가 상당히 젊고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화웨이는요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하고
민영 기업이라 민간 기업이라는 걸 늘 이제 강조를 좀 하는데요. 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저도 이번 보도 보고 깜짝 놀란 게 평균 나이가 31세입니다. 아, 상당히 젊군요. 전체 직원 평균 나이가 31세. 이거는 어마어마한 네. 거거든요. 더 놀라운 두 번째는요. 이 직원들 중에 절반이 R&D. 그러니까 연구 기술자들이 또 절반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뭐 총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들인 독특한 뭐 그런 특징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조직 문화도 좀 특색이 있습니까? 그 여러 번 뭐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늑대 문화입니다. 늑대. 그러니까 이 파웨이 하면은 늑대인데 늑대의 특징들을 잘 보면 일단은 이제 후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트렌드를 잘 따라간다. 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진취성인데 이게 늑대하고 진취성. 우리 잘 알다시피 한 번 물면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이제 파이의 늑대 문화에서 진취성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팀 플레이라고 하는데 늑대가 네. 보통 먹잇감 사냥할 때 이 팀을 잘 짜가지고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는 어쨌든 이제 초반부터 이런 늑대 문화가 하나의 조직 문화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좀 창업주 얘기를 안 해볼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직접 지게를 지고 짐을 날랐다 이런 일화들이 유명하더라고요. 예, 이런 정페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신비로운 기업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이 모든 이 방식이 비슷한데 네. 일단 출신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다. 근데 그쪽에서 통신 분야를 많이 좀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 마오쩌둥에 대한 뭐 이런 호감과 존경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들을 많이 밀어붙였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지게 스스로 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커온 정통 기업인이다. 우리가 기업인도 크게 두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즉,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CEO 되는 이제 그런 루트가 있고 예. 창업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류가 있는데 이 파이의 렌 정페이 회장은 이제 후자 본인 스스로가 개척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경영인으로서 뭐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존경심을 받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기업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격이 싸다 보면 또 소비자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글쎄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진짜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양들이 요즘 다 좋습니다. 스마트폰들이. 그래서 이게 좋다 안 좋다를 평가를 하려면 한 6개월, 1년 정도 쓰다 보면 뭐 흔히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이거는 가끔씩 방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네. 보면 평가가 이제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제품들은 잘 팔리고 어떤 제품들은 좀 이렇게 사양이 되고 그런데 중국 제품이 이제 한국에 깔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안 보이던 게 보이면 사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판매율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조금 지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역시 중국 거는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혹자들은 또 가격은 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평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좋게 가정을 했을 때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면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게 중국 업체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크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사실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중국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쓰는 사람도 찾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특히 좀 화웨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화웨이만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내수가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3위로 그냥 뛰어 올랐거든요. 일단은 내수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라는 게 정말 부러운 기업에 대해서는 강점인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스마트폰을 아프리카 쪽의 판매처를 거의 이 파이하고 샤오미 중국 기업들이 잡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양을 프리미엄급으로 높이되 가격은 삼성과 애플보다는 더 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틈새가 이걸 틈새라고 봐야 될까요? 이 시장에서 완전히 치고 들어가면서 턱밑까지 이제 추적해오는 그런 또 강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중국이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글로벌 시장 얘기를 잠깐만 제가 하면 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파는 스마트폰이 전체 판매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의 문제는 많이 파는데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 1위인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남는다는 얘기죠. 애플 같은 경우에 작년에 94%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체 영업이익에서 다 가져갔고 삼성은 10% 정도 수준에 그쳤거든요. 이걸 보면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느냐, 삼성이. 싼 걸 내놓습니다. 중저가를 중국처럼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비싸게 내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사라. 대신에 싼 걸 안 내놓는 그런 전략인데 삼성은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프리미엄도 내놓고 좀 싼 것도 내놓고. 근데 중저가 제품에서 이제 누구와 그러면 경쟁을 하느냐. 삼성의 경쟁 상대는 이제 애플이 아닌 중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중저가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좀 좋아지거든요. 뭐 물론 중국이 자화자찬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듣다 보면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그 삼성 제품이 가격을 같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국이 들어오면 일단 모든 산업은 다 치킨 게임에 빠지듯이 우리나라도 결국 삼성이 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수익이 악화되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 네. 정말 중국 IT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화웨이뿐만 아니라 샤오미도 요즘 참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륙의 실수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륙의 실력, 또 대륙의 야심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샤오미하고 이 화웨이가 실은 지금 중국의 기업들의 두 가지 특징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 샤오미는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판을 좀 잡고 싶어요. 약간 어려운 얘기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키면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이 뿔 달린 안테나 달린 막 돌아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애플은 iOS라고 하는데 이제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즉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운영 체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구글하고 애플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샤오미는 지금 막 싸게 막 공급하고 이러는 게 물건 팔려는 것보다 이제 자신의 OS, MIUI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좀 세 번째 OS 운영체제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화웨이로 대변되는 중국 기업들은 기술 입국입니다. 이 화웨이는 무조건 기술 치고 들어가거든요. 기술 중시 경영.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지면 중국이 우리가 뭐 싸기만 했다 무시했지만은 기술도 치고 올라오고요. 우리는 못하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판은 내주지 않는데 이 중국 기업들은 판까지도 마치 구글과 애플에 맞서서 판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야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 조선 우리가 잘해? 5년 후에는 아마 중국이 조선 유아 자동차도 뺏길 수가 있는데 IT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어려워진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응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저 일단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IT 스마트폰에서 더 싸우다가는 여기 치킨 게임에 당할 것 같고 바이오나 뭐 대체 에너지나 이런 쪽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이제는 빨리 점프해서 갔었으면 좋겠는데 실은 이게 장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지만 결국 저는 다음 먹거리는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에서 나오니까 이때쯤에서 우리 선두 기업들, 대기업들이 좀 빨리 가서 깃발 꽂는 자세.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더 싸운다? 아, 이것은 뭐 최악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상률 기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